이런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 애니메이션 현상이 불편할지 아닐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동작을 실제로 해보고 동작을 하기 전에 반대쪽 한 손을 윗가슴에 올려놓고 동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이 많이 느껴진다면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목조목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복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현상, 애니메이션 변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우선 애니메이션 현상은 근육화 이중평면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할 때 근육 밑에 근육의 일부분을 보형물 위쪽을 덮는 형태로 수술하는 방식을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술하는 이유는 가슴의 윗부분 그리고 가슴골 안쪽 부분에 보형물의 경계가 많이 보이지 않도록 근육으로 덮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그렇게 합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이중평면을 하는 이유는 오롯이 완전히 근육 밑에 보형물을 넣게 되면 그 공간이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윗볼록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분은 근육 아래쪽으로 밑으로 늘어지면서 위쪽의 일부분만 근육으로 덮여야 위에는 편편하고 아래는 물방울 같은 예쁜 가슴 모양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술을 할 경우에 대흉근을 많이 쓰는 동작을 쓰게 되면 보형물과 근육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근육이 많이 두꺼우신 분들은 가슴에 힘을 주면 가슴 위쪽 부분에 움직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근육의 아랫부분을 일부분 분리하게 되면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육화 이중평면을 사용할 때 사용하게 되는 대흉근의 근육은 우리 팔 동작에 있어서 미는 동작과 안쪽으로 돌리는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입니다. 상체 운동을 하실 때 보면 가슴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푸시업을 하거나 아니면 플라잉 동작으로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이 해당하는 대흉근을 많이 쓰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가슴의 움직임이 불안정하고 많이 움직여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이후에는 최소 6개월간은 이런 가슴 운동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이중평면 수술 후에도 가슴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박리를 어느 정도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가슴 아래쪽 부분에 근육을 분리하는 면은 수술하시는 원장님마다 방법이 일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절개하는 위치나 근육을 가르는 위치에 따라서 듀얼 플레인 1, 2, 3로 나누기도 하고 또 삼중평면이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방식으로 이 근육을 어떻게 분리하고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형물이 위치했을 때 근육이 움직이더라도 보형물과 근육이 많이 움직여지지 않는 위치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분들은 가슴 아래쪽에 밑선이 또렷하고 가슴의 유선 조직이 아래쪽으로 약간 처지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유선이 아래쪽으로 끌어당겨지면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유선과 보형물의 움직임이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근육을 분리하지 않고 근육 위쪽에 근막하 공간에 보형물을 넣는 근막하 수술 방법을 추천해 드리곤 합니다. 특히 유선 조직이 많이 발달해 있으신 분들은 조직의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굳이 근육으로 위쪽 부분을 덮지 않아도 충분한 연부 조직의 두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 무리하게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게 되면 팔의 움직임이나 가슴 근육을 썼을 때 이런 유선 조직과 보형물이 함께 움직이면서 애니메이션 증상으로 나타나는 심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유선 조직이 아래 어느 정도 처져 있고 밑선이 또렷하신 분들이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점은 이중주름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육이 일부분 분리됐을 때 어느 정도 위쪽으로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힘을 주거나 움직임을 주게 되면 근육이 그 주변에 있는 조직을 같이 물고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밑선과 위쪽에 기존에 있었던 밑선이 이중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중주름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도 위쪽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증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가슴 운동을 하시거나 팔 동작을 많이 하시게 되면 대흉근이 많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가슴의 움직임이 많이 되는 쪽으로 발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은 이후에도 대흉근을 일부러 많이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해당 근육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고 근육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근육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런 애니메이션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얇은 조직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했다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가슴을 모으는 동작이나 힘을 주는 동작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수술을 했을 때 이런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한 이후에 애니메이션 현상이 불편할지 아닐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하시는 동작을 실제로 해보고 동작을 하기 전에 반대쪽 한 손을 윗가슴에 올려놓고 동작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이 많이 느껴진다면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이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동작을 중요하게 많이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꼭 이중평면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근막하로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밑선이 또렷하지 않고 조직이 매우 얇으면서 근막하 수술을 했을 때 보형물이 많이 비쳐 보이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중평면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슴의 밑선이 또렷하고 조직이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중평면으로 근육 위쪽 부분이 커버가 되어 있으면 유선 조직이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가 처진 가슴을 조금 더 쉽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슴 조직이 많이 처져 있다면 가슴 거상 수술을 같이 해야겠지만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거상 수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가슴 확대 수술만으로 처진 느낌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근막하 방식을 통해서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이후에 움직임이 많게 되면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고 불필요한 가슴방 공간이 많이 남게 되면 이런 애니메이션 증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누워서 주무실 때 브라를 착용하지 않고 주무시게 되면 가슴골 가운데 높이 때문에 보형물은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육화 이중평면을 했을 때 가쪽으로 보형물이 많이 이동한 상황에서는 애니메이션 현상이 좀 더 쉽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평면으로 수술한 이후에는 가슴 근육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주무실 때 꼭 스포츠 브라를 잘 입어서 가슴이 벌어지지 않도록 양쪽을 잘 서포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운동을 하실 때도 특히 상체 운동을 할 때 가슴 근육을 안 쓸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도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어야지 애니메이션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니메이션 증상이 너무 심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거나 이런 증상들을 없애고 싶다면 어떤 형태로 재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근육화 이중평면 방식의 수술을 근막하 방식으로 바꾸는 재수술입니다. 이중주름이 심하게 생겨 있거나 애니메이션 증상이 심할 때 또는 가슴골의 너비가 너무 넓을 때는 저는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되어 있는 기존의 수술 방법을 근막하로 바꾸는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수술을 할 때는 겨드랑이 절개로는 수술이 어렵다는 것인데요. 근육이 분리되어 있는 위치가 겨드랑이에 가까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이고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방향도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밑선 절개를 통해서 안쪽에 있는 기존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분리되어 있는 근육을 다시 봉합해서 원상복구를 해준 다음 근육 위쪽에 근막하 공간에 새로운 보형물을 새로운 공간에 넣는 방식으로 수술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직의 두께가 얇아서 근육화 이중평면을 했다면 근막하 방식으로 수술을 변환했을 때 연부 조직의 두께가 얇아질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동시지방 이식 수술을 통해서 지방을 통해서 연부 조직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서 보형물의 경계가 보이지 않도록 수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근막하로 수술을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술을 한 이후에 초음파로 경과를 장기간 보면서 생각보다 연부 조직의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아도 근막하로 수술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옛날 방식으로 옛날에 수술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 저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근막하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근육화 이중평면으로 되어 있는 보형물의 위치를 새로운 보형물로 새로운 공간에 근육은 원상복구를 시키고 근막하 공간에 보형물을 넣는 방식으로 수술을 해드리면 가슴골도 예쁘게 보이고 이중주름도 없어지면서
촉감이 좋아지면서 애니메이션 증상이 없어지는 재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수술의 경우에는 첫 수술의 통증 때문에 걱정이 되셔서 재수술이 더 아플까봐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형식의 재수술의 경우에는 흉곽에서 좀 멀어지는 근육으로 덮여있는 근육 위쪽 공간을 박리하기 때문에 첫 수술에 비해서 근육화 이중평면 수술 방법에 비해서 통증이 훨씬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평면 수술 이후에 발생하는 애니메이션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목조목TV 조정목이었습니다.